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요. 핵심 질문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블로그에 나왔던 질문,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는 0이라는 법칙은 이거거든요. 이 질문의 정답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게 정답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보기가 여러 개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전기 회로 해석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신다면 이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죠. 바로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다른 이름으로는 전류법칙, KCL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또 쿨롱의 법칙이나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키르히오프 제2법칙하고는 뭐가 다른지 이걸 명확히 구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질문부터 다시 한번 보죠.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든 0이라는 법칙은 무엇인가? 보기로는 1번 쿨롱, 2번 패러데이, 3번 키르히오프 제1법칙, 4번 키르히오프 제2법칙. 네,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시그마 I는 0, 이 수식이란 말이죠. 시그마가 합계라는 건 뭐 대충 알겠는데 전류 I의 합이 0이다. 잠깐만요. 그럼 전류가 다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요? 아, 네네. 바로 그 지점.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수식 딱 봤을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전류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시그마 I는 0. 이게 바로 키르히오프 제1법칙, 그러니까 전류법칙, KCL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우선 블로그 설명 가지고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회로 안에 임의의 노드, 또는 접속점이라는 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전선 여러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 도로로 치면 교차로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르히오프 제1법칙은 바로 이 접속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뭐냐면요. 이 접속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량하고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전류의 총량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언제나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로 차가 10대 들어왔으면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차도 합쳐서 정확히 10대여야 하잖아요. 들어온 만큼 나간다. 딱 이 원리죠. 아, 교차로 비유 좋네요. 들어온 차수랑 나간 차수가 같다. 네. 네,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시그마 I는 0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칙의 더 깊은 배경에는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원칙, 전하령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하, 그러니까 전기의 기본 알갱이요. 얘네들은 갑자기 막 생기거나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류라는 게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 즉 접속점으로 들어온 전하량이랑 거기서 나간 전하량은 항상 같아야만 하는 거죠. 전하가 보존되어야 하니까요. 아, 전화량 보존? 근본 원리가 있었군요. 이게 아니라 변화량이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들어온 양이랑 나간 양이 정확히 같아서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의미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대수적 합이라는 걸 써요. 접속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부호를 약속하고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부호를 약속해서 전부 더하면요.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으니까 그 합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합이 0이다 외우는 게 아니었네요. 아, 전하량 보존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하고 그래서 방향까지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다 더하면 결국 상쇄돼서 0이 된다. 아, 이제야 이 수식이 확 와닿네요. 저도 처음에 시그마 I는 0 보고 이게 뭐지? 무슨 암호인가 싶었거든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아주 간결하게 나타낸 게 바로 시그마 I는 0이고요. 이게 바로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인 거죠. 따라서 문제 보기 중에서는 3번,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칙은 키르히오프의 전류법칙, 줄여서 KCL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아, KCL. 네. 명쾌해졌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한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들어온 만큼 나간다.
근데 이게 전기회로 분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니 좀 놀랍네요. 이게 그럼 실제로 회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쓰이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KCL은요, 전기회로, 특히 여러 소자들이 병렬로 연결되거나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회로망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접속점에 전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몇 개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아는데 나머지 하나를 모른다. 이럴 때 KCL 쓰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총합은 0이어야 하니까요. 복잡한 회로에서 부분 흐르는 전류를 알아내는 첫 단추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회로 설계할 때나 고장 찾을 때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렇군요. 아, 이게 그냥 시험 문제 풀이용 공식이 아니라 진짜 실제 회로 다룰 때 기본이 되는 거네요. 중요하네요. 근데 시험에서는 다른 보기들도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쿨롱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것도 전기 쪽에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 얘네들은 답이 아닌지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오답을 확실히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우선 1번 보기, 쿨롱의 법칙. 이건 멈춰있는 두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서로 밀거나 당기는 그 정전기력 크기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전하량 고배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이죠.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특히 한 점에서의 전류 합, 시그마 I는 0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 힘에 대한 거군요. 네. 그렇죠. 다음 2번, 패러데이 법칙. 이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법칙이에요. 코일 근처에서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에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발전기나 변압기, 요즘 무선 충전 같은 거요. 다 이 원리 기반인데 이것도 역시 회로의 접속점에서의 전류 관계, 시그마 I는 0을 설명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네. 자기장 변화랑 관련된 거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 이게 이름이 같아서 제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전류 I가 아니라 전압 V에 대한 법칙입니다. 키르히오프의 전압법칙, KVL이라고 부르죠. 회로 안에 닫힌 고리, 그러니까 폐회로를 따라서 한 바퀴 핑 돌 때요. 전원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의 합하고 저항 같은 소자들에서 떨어지는 전압 강하의 합이 같다. 즉, 그 루프 안의 모든 전압의 대수적 합이 0, 시그마 V는 0이라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KCL처럼 회로 해석에 아주 중요하긴 한데 질문에서 물어본 시그마 I는 0하고는 대상, 전류냐 전압이냐 하고 적용 범위, 접속점이냐 폐회로냐가 다른 거죠. 아, KVL은 전압이고 폐회로에 적용하는 거군요. 시그마 V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회로의 한 점, 즉 접속점에서 전류의 합이 0이다, 시그마 I는 0이다. 이걸 설명하는 법칙은 오직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KCL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법칙들은 다 각자 다른 중요한 전기 현상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야,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네요. 쿨롱은 정전기 힘, 패러데이는 전자기 유도, KVL, 제2법칙은 폐회로의 전압합, 그리고 KCL, 제1법칙이 바로 접속점의 전류합. 감사합니다. 명쾌해졌어요. 네, 오늘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키르히오프 제1법칙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다시 한번 핵심만 딱 요약하면 전기 회로의 어떤 접속점이든 간에 거기로 들어오는 전류 총합이랑 나가는 전류 총합은 같다. 왜냐? 그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더 근본적인 원리 때문이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0이 된다. 이게 바로 키르히오프 제1법칙, KCL이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 법칙을 제대로 안다는 게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걸 알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병렬회로처럼 전류가 막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럴 때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거나 전체 전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시험 문제 푸는 건 당연하고 나중에 실제 전기 설비를 다루거나 회로 설계할 때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 접속점에서는 절대 전류가 새거나 사라지지 않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회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키르히오프 제1법칙만큼은 확실하게 정복하셨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질문 하나였는데 그 의미부터 다른 법칙과의 차이, 근본 원리, 그리고 실제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제대로 짚어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본 게 회로의 한 점에서의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규칙, KCL 시그마 I는 0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하량 보존이라는 아주 거대한 물리 법칙의 표현이고 이게 또 복잡한 전기 네트워크 전체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본 원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푸는 열쇠가 된 거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의 다른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들 속에도 예를 들면 도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정보가 퍼지는 거, 생태계 안에서 에너지가 도는 거, 심지어 경제 시스템에서 돈이 흐르는 것 같은 거요. 그런 것들 속에도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시스템 전체를 딱 지배하는 강력한 보존 법칙 같은 거나 핵심 원리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주변의 복잡한 현상들을 이런 보존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